네, 안녕하세요. 5월 덕프 미적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부터 볼게요. 자, 분자를 유리화해 주시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해서 루트 n제곱 플러스 루트 n제곱이 생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어서 최고차 계수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문제입니다. 자, 각각을 우리가 t에 관해서 미분해서 써주시면 자, 분자는 3의 2t-1승 ln 3 속미분해주시면 2 분모는 t분의 1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t분의 1은 이제 분자에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네, 2ln 3 곱하기 3의 2t-1승. 자, t 자리에 뭘 집어넣는 거야? 2분의 1. 2분의 1이랑 이제 2가 이렇게 날아가고 네, l은 3만 남게 되겠죠? 얘는 1이니까. 네, 등차 수열인데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양수래요. 우리 공차를 D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A2-A1 이게 D죠. 그러면 이거는 상수니까 그냥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럼 D는 밖으로 빠지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지금 분모가 곱꼴로 인수분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분분수로 변형할 수 있겠지? 자, 어떻게? 얘에서 얘를 뺀 거. 근데 그게 3D잖아. 아, 그러면 일단 걔는 이렇게 밖으로 빼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AN분의 1 빼기 AN 플러스 3분의 1 자, 그러면 딜이 날아가니까 결국 3분의 1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뭐야? 이거는 이제 이웃한 두 항이 아니라 세 칸 차이 나는 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사부터 무한대까지 쭉 집어넣게 되면 결국에 n자리에 1, 2, 3 집어넣고 여기 n자리에 뭐 무한대 마이너스 2, 무한대 마이너스 1, 무한대 이런 식으로 3개씩 집어넣어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3분의 1배의 자,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만 남겠죠. 왜? 지금 첫째 항이 2인데 함수값이 2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니까 결국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요. 그럼 결국 내가 이 무한대를 여기 n자리에 넣고 무한대 마이너스 1, 무한대 마이너스 2 넣어봤자 무한대 분의 1이 돼서 그 값은 그냥 0으로 수렴하겠죠.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시면 3분의 1배의 초항이 2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더하기 2 플러스 D분의 1 2 플러스 2D분의 1 자, 이 값이 문제에서 36분의 1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자, 얘는 12분의 6이니까 넘어가시면 이 값이 뭐가 되죠? 12분의 5가 되죠. 이 밖으로 빼서 1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으니까 자, 양변에 12배의 D 플러스 1, D 플러스 2를 곱해줄게요. D 플러스 1 더하기 6배의 D 플러스 2는 5배의 D 플러스 1, D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정리해보면 5D제곱 자, 여기서는 15D 여기서는 18D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3D 여기서는 상수항이 10 여기서는 상수항이 24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자, 그러면 5, 1, 2, 7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자, 공차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2가 됩니다. 그럼 정답은 등차 수열이니까 2에서 출발해서 n-1 곱하기 d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 여기서 이쪽으로 진행할 때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공식화해서 외울 수 없겠다 이런 친구들은 잘 보세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 빼기 an 플러스 3분의 1 자, 요거잖아요. 이거를 세로로 써주는 게 좋아. 어떻게? 자, n자리에 1부터 집어넣는 거야. a1분의 1 빼기 a4분의 1 2 집어넣어서 a2분의 1 빼기 a5분의 1 3 집어넣어서 a3분의 1 빼기 a6분의 1 4 집어넣어서 A4분의 1 빼기 A7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네, 무한대 집어넣고 하겠죠. 근데 잘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래서 다 사라지겠지. 그래서 결국 맨 앞에서 이렇게 왼쪽에서만 3개가 남는단 말이야. 그럼 대칭적으로 아래쪽에서 결국 네 오른쪽에서 3개 남겠죠. 무한대 집어넣은 거, 무한대 마이너스 1, 무한대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은 거. 근데 요놈들이 전부 다 분모가 무한대로 가서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매번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자, 그냥 이거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연습해 두도록 합시다. 네, 이제 26번 넘어갈게요.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일단 수렴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에요. 자, x를 0 집어넣으면 분모는 0이죠. 분자는 1 빼기 ln a의 제곱인데 얘도 그럼 0으로 가야 돼. 따라서 자, 얘가 1이니까 a는 2가 됩니다. 그래서 a를 먼저 찾아주시고 자, 이제 우리가 이 극한을 정말 계산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일종의 이제 짝 맞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랄까 이 극한들을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일단 ln 1 플러스가 보였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 자, 이게 뭐죠? 1이죠. 자, 그럼 봐. 이거는 비단 x뿐만 아니라 뭔가가 0으로 갈 때 이 뭔가분의 얘랑 똑같이 생긴 놈이 여기 와주셔야 정확히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봐.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sin x가 0으로 가니까 제곱도 0으로 가겠죠. 그럼 이 자체가 이제 세모가 되어주셔서 여기 밑에 이 세모랑 똑같이 생긴 놈 여기다 써줍니다. 그럼 얘도 세모고 얘도 세모니까 이 극한값은 1이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없는 거 만들었으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자체가 어디로 가니까? 1로 가니까 결국 정리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도 제곱이고 분자도 제곱이네. 자, 그러면 sin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ln 2 플러스 x 전체의 제곱이라고 써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서 2의 x승이 보이는데 자, 얘랑 또 알아두어야 될 극한이 또 있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승 빼기 1 이 극한값 1이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세모일 때 여기 세모죠. 그럼 정확히 똑같이 생긴 놈이 여기 와주셔야 1이 되는 거야. 자, 요즘 2의 x승이 보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해주고 여기는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x가 분모에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얘 x로 나눠. 그러니까 분자를 이런 식으로 x로 나눴으니까 분모도 똑같이 x로 나눠주셔야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x가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값은 1로. 그 다음에 이 값도 1로. 그럼 다시 쓰면 1은 그냥 분모 안 써도 되니까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자, 요 i는 x분의 ln 자, 1이란 것은 ln 2랑 같은 거니까 자, 진수끼리 나눠서 1 플러스 2분의 x라고 쓸 수 있고요. 지금 정확히 또 어떤 형태야? x가 0으로 가고 있으므로 2분의 x 요 놈이 0으로 가죠. 그럼 분모에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2로 나눈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시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자, 세모가 0으로 갈 때 세모분의 ln 1 플러스 세모니까 정확히 1이 되죠. 그러면 그냥 2분의 1만 남겠다. 즉,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바깥에 제곱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의 제곱분의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이 b값에다가 a의 제곱, 즉 2의 제곱을 곱해주시면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갈게요. 함수 fx는 그냥 ln x야. 양수 t에 대하여 자, 두 점, x좌표가 t인 점, x좌표가 t 플러스 1인 이 곡선상의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알겠죠? 얘 미분하면 뭐니까? x분의 1이니까 자, 이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네, t분의 1. 이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t 플러스 1분의 1이 그냥 되겠지. 그러면 두 접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GT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얘가 일종의 세타인 거잖아. 그럼 탄젠트 세타가 뭐였어? 우리 공부할 때 탄젠트 GT는 1뿔 탄탄분의 탄마탄이죠. 즉 1뿔 탄 여기 이제 기울기 오는 거잖아. 분의 탄마탄 얘에서 얘를 빼야겠죠. 왜? 지금 GT가 이 세타가 예각이니까 그에 대한 탄젠트 값은 양수예요. 근데 지금 T가 양수기 때문에 T분의 1 얘가 더 크겠지. T 플러스 1분의 1보다. 이렇게 해주셔야 이제 양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T 플러스 1을 곱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T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1 빼기 T가 돼서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날라가서 1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뭘 물었어? G'1을 물었지? 그래서 결국 속미분해야 되니까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해줍니다. 그러면 시컨트 제곱 gt 속미분해서 G'T는 자 분수함수 미분해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니까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속미분 2t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t자리에 1을 집어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3되고 얘는 3의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날라가면은 마이너스 3분의 1만 남습니다. 그럼 내가 이 G'1 값을 알려면 앞에 곱해진 시컨트 제곱값을 알아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할까? 자, 바로 여기 탄젠트 GT는 얘다. 이 식에다가 내가 t자리에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탄젠트 G1이 3분의 1이 돼서 자, 한번 타면 새까매지죠? 이렇게 외웠지 다들? 자, 그러면 1 플러스 3분의 1 제곱하면 9분의 1, 즉 9분의 10이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 내가 9분의 10을 써주시면 자, 계산해보자. 3, 3은 9. 따라서 G'1 값은 마이너스 10분의 3.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함수 gx는 우리가 많이 그려본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꼴이에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5의 값을 물었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래프적 관점에서 이 곡선과 이 직선이 이거 1차 함수니까 직선이죠. 네,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만나지 않는다는 거야. 곡선과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범위가 2보다 크다래요. 그 말은 k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곡선과 직선이 만난다는 거야.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범위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이때는 교점이 존재. 자, 근데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 k,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무엇임? 기울기가 G'K인 자, 그러한 직선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gx 있다 그래프 그릴 거야.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꼴이거든요. 이 곡선상에 x좌표가 k인 점에서의 접선이 있겠지. 그 접선 기울기를 기울기로 하면서 k, 0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숫자 a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이것의 실근은 a뿐이다. 두 그래프의 교점이 a, 0 지나지. 그러니까 너도 a, 0을 지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GA는 0이 된다는 걸 알았고요. 자, 교점이 얘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내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GA가 0이란 걸 알았어? 아, 그러면 G가 지금 얘인데 2의 x승은 절대 뭐가 될 수 없어. 이 2의 x승은 절대 0이 될 수 없잖아. 즉 얘가 0 되는 지점이 바로 A라는 거야. 자, 이렇게 x축과 접하면 여기가 정확히 A 되는 거고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뭐 여기 또는 여기가 A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각각의 케이스 나눠서 한번 gx 그려볼게요. 자, f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럼 거기다가 내가 2의 x승을 곱할 거야. 이렇게 생긴 놈을 얘가 지금 2의 x승이야. 자, 곱하게 되면 g는 어떻게 생겼겠어? 올라가지만 얘가 내려가니까 얘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끝날 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지. 가다가 여기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왜냐면 마지막엔 올라가는 거 이해되지?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하니까 얘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G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자, 여기서 현재 0이 돼요? 그러면 곱해도 여기서 0이겠지. 0에다가 어떤 수 곱하면 무조건 0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의 x승은 무조건 이렇게 생겼죠. 그럼 곱합시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 지수함수 파워가 더 세니까 얘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한들 얘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엔 이렇게 끝나야 되고 너도 올라가고 너도 올라가니까 무조건 끝나는 건 이렇게 끝나야 돼. 즉, 자, 어떻게 생겼어요? 근데 이 fx 자체가 여기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의 x승은 항상 플러스고 여기 점근선 생기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그리실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그래프에서도
여기가 A일 수 있고 아니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가 A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크게 우리는 이 세 가지 그래프를 따져봐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래프부터 볼게요. 나조건에서 A는 2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A야? 2는 여기 있겠죠. 근데 가조건에서 2보다 큰 K에 대해서 기울기가 G'K면서 K, 0을 지나는 직선과 곡선이 만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면 2보다 큰 이런데 K가 있음으로써 K,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가 되는? 이 G'K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 접선이 이 정도 가니까 이 정도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과 G 그래프가 안 만나죠. 괜찮은 거야. 자, 근데 여기 지금 모든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K가 2가 될 때는 성립하면 안 돼. 즉, K가 2 이하부터는 교점이 존재해야 되거든. 자, 근데 K가 정확히 2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가 한 요 정도 되니까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 그렸을 때 안 만나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죠. 그러한 K에 지금 2가 포함이 돼야 된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K가 2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이런 데 있다 쳐봐.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가 요 정도 되니까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 그려봐. 여전히 G랑 안 만나죠? 자, 그러니까 만족하는 모든 K 값의 범위가 이거다가 아니라는 거야. K가 2여도 되고 2보다 작아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아웃. 자, 얘는 안 됩니다.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보다 큰 K를 잡아봐요. 자, 이런 데 잡아봐.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자, 여기서 접선 기울기 한 요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 안 만나죠. 오케이. 하지만 K가 뭐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2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점 지나면서 자, 기울기 요 정도 되는 직선 그려봐. 너도 안 만나네? 자,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K가 2보다 작아도 요 점 지나면서 이 정도 기울기를 갖는 직선 너도 안 만나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K 값의 범위가 이거다 가 아니라 K가 2여도 되고 K가 2보다 작아도 되니까 가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 이 그림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이 그림이 된다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A가 여기 있으니까 자, 2를 일단 뭐 보수적으로 여기 잡아볼게요. 그러면 2보다 큰 K에 대해서 자, 어때? 여기에 만약에 K가 있어. 그럼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 자, 요 정도 가져가야 되니까 안 만나죠. 오케이. 근데 정확히 2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점 지나면서 자, 어때?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2가 이런 데 있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2를 어떻게 되겠어? 계속 이렇게 오겠지. 이 기울기 가지는 거 안 만나. 그러다가 정확히 만약에 여기가 2가 딱 돼버리는 순간 2보다 큰 쪽에서는 자, 이 문구를 만족을 하는데 정확히 2가 돼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서 얘가 바로 접점이잖아.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를 갖는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이 되는 거지. 어때? 만나버리죠?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에 포함되지 않는 거야. 자, 그리고 2보다 작은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K가 있다 쳐.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서 자, 이 정도 접선 기울기를 가지는 거 만나죠? 안 돼. 자, 여기라고 해볼까? 그러면 자,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정도 접선 기울기 가지는 거? 자, 만나죠? 안 돼. 자, 뭐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정도 접선 기울기 가지는 거? 자, 만나죠? 뭐 요 점을 지나면서 자, 이 정도 접선 기울기 가지는 거 만나죠? 그러니까 오케이. 얘는 가조건을 만족했다. 자, 그다음 나조건까지 만족시키려면 자, 그림이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볼게요. 자, 나조건까지 만족하려면 이 A가 뭘 만족해야 되냐? G라는 그래프와 A,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G'A인 직선의 교점이 A, 0뿐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자,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A, 0이거든. 여기서 내가 접선 날렸을 때 이 그래프와 바로 요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정확히 얘가 뭐가 돼야겠어? 변곡점이 돼야겠지.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변곡점이 얘보다 이전에 있었다고 해보자.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in데 만약에 여기서 이미 변곡점이 있어. 그럼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이고 그 다음부터는 아래로 볼록이야. 만약에 이렇게 G가 생겼다 쳐. 자, 그러면 내가 이 A, 0을 지나면서 여기 아래로 볼록하죠. 그럼 이렇게 접선 그었을 때 어때? 이 그래프랑 얘랑 A, 0에서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만 만나요? 여기서도 만나요? 여기서도 만나잖아. 그러니까 A에서 아래로 볼록하면 안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만약에 A 다음에 변곡점이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위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었다 쳐봐. 이런 식으로. 안 되지. 왜? 이 A, 0을 지나면서 여기서 위로 볼록이라 했죠? 그럼 이렇게 내가 접선 그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만나잖아.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 조건까지 만족하려면 즉 G 그래프와 A, 0 지나면서 A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가는 것, 즉 A, 0에서의 접선에 교점이 오직 A, 0 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A에서 아볼, 위볼이 바뀌는 변곡점이 형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가 돼서 여기서 변곡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일단 fx가 a와 2를 근으로 가지니까 fx는 최고차 계수 1화 있죠. x-a, x-2구나 써줄 수 있고요. 그럼 gx식 완성해보자. 여기다 2의 x승 곱하는 거니까 2a가 되고 얘를 두 번 미분해서 a 집어넣은 게 0이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a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으로 밀고 가는 거야. 자, gx 미분해 볼게요. g'x는 이거 2의 x승이랑 어떤 함수랑 곱해져 있는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자, 2의 x승은 그대로 써주고 얘에다가 얘 미분한 걸 밑에 써. 그럼 2x-a 플러스 2지. 자,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사라지고 마이너스 ax. 자,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g2'x 구해보자. 그럼 마찬가지로 해도 2의 x승 곱하기 모식이니까 2의 x승은 그대로 와주시고 얘 미분한 거 밑에 써보자. 2x 마이너스 a.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x 날라가시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다가 a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g2'a는 2의 a승 곱하기 a제곱 날라가고 2a-2가 되죠. 이 값이 0이 되려면 얘는 0이 아니니까 따라서 a가 1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끝났네? 자, a가 1이야? 그럼 이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F5는 자, 5 집어넣어서 4 곱하기 3. 네,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a가 x좌표가 a인 점이 정확히 변곡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작년 10월 학평 30번 문제 꼭 풀어보세요. 2024년에 시행된 거예요. 걔가 변곡점이 돼야 하는 논리가 걔보다 변곡점이 이전에 있을 때와 걔보다 변곡점이 이후에 있을 때 모순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네, 다음으로 29번 볼게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하여 gx를 절대값 함수 그래프로 정의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보면은 fx-k, 즉 요 그래프를 그려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어요. 즉 fx 그래프를 그려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함수 gx가, 즉 절대값 그래프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즉 미분 불가능한 양수 a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자, 절대값 그래프가 언제 미분 불가능한지 알고 계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f가 있고 x축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상황이랑 f가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상황, 또는 뭐 삼중근으로 이렇게 접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보통 많이 들거든요. 자, 만약에 x축이 f를 그냥 이렇게 뚫고 지나가잖아? 그러면 얘를 접어 올렸을 때 어떻게 되나요? 첨점이 발생하죠. 즉, 얘를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f는 x는 알파에서 미분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당연한 거잖아. 여기 지금 접선 기울기가 양수야. 그러면 접어 올렸을 때 우미 계수는 양수인데 좌미 계수는 x축 대칭하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거야. 자, 근데 만약에 x축이 f와 접한다. 이런 식으로 뭐 중근으로 접하든 아니면 삼중근으로 접하든 어쨌거나 접한다. 그러면
절대값 씌워서 우리가 접어 올리더라도 자, 여전히 접하죠. 당연하지. 지금 접한다라는 거는 좌미계수, 우미계수가 둘 다 0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0은 뭐 접어 올려봤자 그냥 0이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0이기 때문에 네, 둘 다 미분 가능하게 됩니다. x는 알파에서. 즉, 절대값 그래프에서는 그냥 이렇게 x축과의 관계에서 뚫고 지나간다. 그러면 미분 불가능하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접한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처럼. 그러면 미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29번 문제에서 fx가 현재 x분의 코사인 x라는 그래프거든요. 이거 이따 그려볼 거야. 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 그래프가 절대값 안에 들어있잖아요. 알맹이 함수. 요 i가 x축과 만약에 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미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요 i가 x축과 그냥 지나가는 거야. 뚫고 지나간다. 그런 지점이 바로 미분 불가능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근데 fx라는 이 곡선 자체를 내가 막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어렵잖아.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꾀하는 겁니다. 자, fx는 가만히 두고 x축을 움직이는 거야. 자, 이 상황을 반대로 해석해서 f는 고정 대신 x축을 어떤 식으로 해야겠어? f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x축을 자, 반대 방향으로, 즉 y축 방향으로 플러스 k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 말은 뭐야? 무슨 선이죠? x축이라는 건 y는 0이지. 그럼 플러스 k만큼 이제 들어 올렸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y는 k가 되는 겁니다. 즉, 이 f라는 그래프와 얘는 고정시키고 y는 k라는 가로선을 그려서, 그러니까 k는 이제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뭐 쭉 스캔을 뜨겠죠.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스캔 뜨면서 이 f 그래프와 그냥 뚫고 지나가는 점이 총 몇 개인지, 그게 이제 몇 개가 되도록 하는, 이제 4개가 되도록 하는, 자, 그러한 우리가 k의 최대값을 찾아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문제 알아서 풀릴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x분의 코사인 x를 그려야 할 거야. 자, 이거 지울게요. 자, fx는 x분의 코사인 x. 이거 그리려고 하는데 항상 정의역 체크해줘야 돼.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래요. 그러면 지금 분모는 플러스고 분자는 코사인 x이기 때문에 뿔마뿔마거리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코사인 x 먼저 그려보자. 요 i는 여기 1에서 시작해서 이 마이너스 1까지 요 안에서 진동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항상 우리가 나누기로 되어 있는 것도 곱하기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x랑 뭘 곱한 거야? x분의 1을 곱한 거지. 자, x분의 1 어떻게 생겼나요? 뭐 대충 그릴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요 좌측 끝에에서는 플러스 무한대로 치솟고 우측 끄트머리에서는 0 플러스로 이제 굉장히 다가가게 됩니다. 그 i랑 우리가 코사인 x를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두 그래프를 곱하는 거 기억나시죠? 다항함수랑 지수함수랑 곱하는 거 공부했었잖아. 마찬가지예요. 결국 수능 잘 보려면 이런 곱함수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얘랑 얘랑 곱하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y좌표끼리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되겠어? 자, 얘는 1로 가는데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플러스 무한대에서 시작하겠죠, 여기서. 자, 근데 얘가 0 되는 지점, 0이랑 곱하면 무조건 0이니까 이거 당연히 이제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 x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뿔마 x분의 1 그래프는 항상 플러스잖아.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그러니까 그냥 코사인 부호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려볼게요. 자, 일단 이 0 찍어야 되니까 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자, 이렇게 갔다가 0 찍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갔다가 0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0 찍고, 뭐 이렇게 갔다가 0 찍고, 이렇게 갔다가 0, 점점 어떻게 되겠어? 이게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점점 x축에 들러붙겠죠? 이런 식으로. 왜 그런지 알겠어요? 지금 그 x분의 1 그래프 자체가 x분의 1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코사인은 그래봤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놀고 있어. 어때? 점점 그 값이 작아지고 있는 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니까
그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요 y좌표의 일부분이 빨간색 그래프로 찍히게 되는 거야. 근데 애초에 이 자체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되겠어? 점점 x축에 들러붙겠죠. 이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가 뭐죠? 네, F죠, F. 자, 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y는 k라는 가로선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y는 k가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 실수 k의 무슨 값을 물었어? 최대값을 물었지. 그러면 k가 양수일수록 좋으니까 k가 양수, 즉 x축 위에 있다고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데 k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이 파란색 직선과 빨간색 fx 그래프와의 교점에서 접어 올리는 거죠. y는 k를 새로운 x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걔를 기준으로 접어 올리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지금 그냥 뚫고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는 하나 생성됩니다. 자, 점점 내려보자. 스캔 뜨는 거야. 자, 어때? 미분 여전히 하나죠. 왜? 여기선 접하니까 미분 가능합니다. 자, 내려오는 순간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미분 불가능 포인트. 4개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더 내려가자. 안 되죠. 왜? 아무리 여기라고 하더라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3개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몇 개 되고 하나, 둘, 셋, 넷, 5개 되고 즉 K가 양수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K가 이번에 음수라고 해보자. 쭉 내려가서 자, 음수. 근데 음수라고 하더라도 K가 최대가 되려면 이 절대값이 작은 게 좋겠죠. 그래서 X축에 최대한 들러붙은 데서 시작하는 거야. 쭉 가다가 자, 4개가 되는 그냥 보수적인데 여기죠. 여기. 여기서 무조건 하나, 둘, 셋, 넷, 4개 점에서 만나니까. 자, 그리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선 접하니까.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있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5, 6개 점이랑 만나게 되죠. 파란색 직선이랑 빨간색 그래프랑.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K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딱 요때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접하니까 미분 가능. 자, 여기가 바로 미분 불가능 포인트. 자, 이 4개를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수 K의 최대값을 M이라 하자. 얘가 바로 Y는 K라는 선이니까 얘가 바로 Y는 M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 얘가 Y는 M이구나. 그러면 방정식 fx는 m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실근의 최대값이라고 했는데 빨간색 그래프와 y는 m이라는 가로선이 몇 개 점에서 만나죠? 하나, 둘, 셋, 넷, 5개 점에서 만나니까 p는 5가 됩니다. 그럼 이건 6 되겠고 자, 실근의 최대값은 어디? 여기죠, 여기. 극소 포인트. 여기가 바로 알파가 됩니다. 즉, f를 미분 쳐서 알파 집어넣은 게 0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마이너스 코탄젠트 알파라는 아이가 얘와 얘 사이에 있도록 하는 자연수 n값을 물었습니다. 결국 뭐 미분을 쳐줘야겠죠? 자, f 미분 한번 해보자. x 제곱분의 분자 미분 마이너스 사인 x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1.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언제 0이 되냐 이거지. 결국 여기 분자가 0 될 때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x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가 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 자, 거기다가 알파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니까 결국 알파가 뭐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코탄젠트 알파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봐봐. 사인 x가 0일 때 그러면 코사인 x도 0 돼야 되는데 둘 다 동시에 0일 수 없거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니까. 따라서 사인 x로 나눠서 우리가 코탄젠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코탄젠트 알파 대신에 나는 그냥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구나 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이 알파라는 아이가 어떤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를 내가 찾아주려면 결국 이 방정식의 실근으로서의 알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그래프적 관점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즉 우리가 얘를 한번 역수를 취해볼게요. 그러면 알파분의 1이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가 되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결국 우리는 이 탄젠트 x를 그리고 마이너스 x분의 1을 그려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알파를 해석해서 알파가 지금 어디랑 어디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자,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 7, 자, 2분의 9파이와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2분의 11파이죠. 이 사이에 있는 아이를 우리가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 그리고 마이너스 x분의 1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여기 지금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가고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지나갈까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 자, 그러면 여기서 만나고 있는데 이 만나는 이 교점의 x좌표를 보면은 자, 이 각각의 만나는 점이 결국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프라임 값이 0되는 극값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극값이 되는 점은 여기도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만나는 여기 교점의 x좌표가 알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2분의 9파이, 여기가 정확히 5파이가 되므로 알파는 뭐랑 뭐 사이다? 2분의 9파이와 5파이 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얘가 2분의 9파이 되려면 4. 그럼 정확히 딱 들어맞죠. 따라서 자연수 n값은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30번 풀어보겠습니다. A4는 2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급수가 수렴한다. 자,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죠. 수열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AN이 이제 2보다 작으면 좀 작으니까 그 항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다 더해준대요. 근데 AN이 만약에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충분히 크니까 거기다 그냥 3배만 해주고 끝난대요. 자, 그러한 BN 수열을 1부터 m까지 다 더했을 때 그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값을 필요할 때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절대값 B1부터 절대값 이제 B 무한대까지 다 더한 거에다 4배를 해달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N에 의해서 BN이 결정되는 거니까 AN이라는 이제 등비수열을 쭉 써볼게요. 자, 이에 따라서 BN이 결정되는데 n이 1일 때부터 시작해서 일단 사항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라고 쓰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등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B4는 정확히 여기다 3배에서 6이 됩니다. 자, 그리고 AN이 무슨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적힐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항이 2니까 여기 짝수 번째 항들은 어떻게 될까요? R의 제곱은 0보단 당연히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항은 지금 2보다 크겠죠. 왜냐면 R로 나누니까. 그 다음에 6항이랑 8항은 이제 여기다가 R 제곱을 이렇게 R 제곱을 계속 곱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R 제곱이 1보다 작기 때문에 2보다 이제 작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BN도 짝수 번째 항들을 일단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A2가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 지금 2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는 이 3배를 해주는 규칙을 따라가게 됩니다. R제곱분의 6. 하지만 지금 A6과 A8 그 다음부터는 이제 2보다 작아지게 되므로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 첫 번째 규칙을 따라가서 첫 번째 규칙을 따르면 어차피 AN이 등비 수열이니까 얘는 똑같이 1-R분의 초항만 이제 AK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뭐가 돼? 1-R분의 2R 제곱, 여기서는 1-R분의 2R 4승 이렇게 되겠죠. 많이 나오는 이제 발상인데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잖아. 그러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로 참고로 R이 0일 순 없어요. 왜냐면 지금 A4가 2기 때문에 공비가 0이었다는 건 절대 0 곱해서 2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첫 번째 케이스, 얘를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해서 첫 번째 공비가 만약에 양수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전부 다 양수잖아. 근데 애초에 이 베이스인 공비 R 자체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얘네도 다 그냥 양수가 되는 거지. 전부 다 그냥 양수가 됩니다. 한번 써보면 얘는 2 나누기 R 3승, 얘는 뭐 2 나누기 R, 얘는 2R, 얘는 2R 3승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지금 공비가 뭐 양수지만 1보단 작기 때문에 어때요? 그 R씩 계속 이렇게 곱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점점 작아져서 2가 됐다는 건 A1, A2, A3는 전부 다 2보다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규칙을 따라가서 전부 다 3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R 3승분의 6, 얘는 3배 해주니까 R분의 6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R을 곱해 나갈 때 점점 이제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첫 번째 규칙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R분의
얘, 그다음 얘는 1-r분의 얘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조건에서 B1부터 Bm까지 다 더했을 때 이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 공비가 양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양수죠. 얘도 공비가 지금 1보다 작음으로 이거 양수되고, 솔직히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등비수열이잖아. 계속 r씩 곱해 나가죠. 근데 공비 자체가 양수니까 이거 다 지금 플러스란 말이야. 얘도 플러스, 공비 곱해서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그럼 계속해서 이제 플러스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를 계속 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공비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거 일단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제 공비가 음수라는 거니까 얘는 전부 다 플러스잖아.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가 됐다는 건 여기 지금 다 마이너스라는 거지. 이렇게 r씩 곱해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건 뭐야? 당연히 이제 2보다 작다는 거니까 첫 번째 규칙을 따라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1-r분의 얘 써주면 돼. 자, 그러려면 얘 좀 채워줍시다. 여기 2 나누기 r 3승, 여기는 2 나누기 r, 2r, 2r 3승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 지금 r 3승분의 2가 들어가고, 여기도 1-r분의 2, 여기도 1-r분의 2r, 무조건 이런 식으로 2보다 작으니까 첫 번째 규칙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보이시겠지만 여기 다음부터는 뭐야? 그냥 r씩 곱해 나가는 거지. 여기 다음부터는 일정한 이제 규칙이 있는 등비수열이 됩니다. 하지만 이 B1, B2, B3, B4는 조금 이제 불규칙하죠. 자, 이때 나조건에 의해서 자, 어디까지 더했을 때 최대가 될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일단 부호를 살펴봐야겠죠.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얘는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자, 얘는 무조건 짝수 번째 다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보면은 공비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가 그럼 플러스가 되지. 이거 마이너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비가 마이너스니까 이거 플러스, 얘 마이너스 하면 이거 마이너스 되죠. 여기다가 이 다음부터 이제 등비수열이잖아. r식 해소, 마이너스를 계속 곱해 나가요. 그럼 맞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합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 짝수 번째, 그러니까 플러스 항에서 이제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여기서 멈추거나 여기 아니 여기 이런 식으로 플러스에서 멈춰야지 마이너스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 다음 번장이 플러스니까 거기까지 더해야 최대가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여기까지 더하고 그 다음부터 생각할 때는 어차피 등비수열이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까지 더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까지 더하던가 라고 했을 때 얘에서 이 두 번째 동그라미로 진행할 때 뭐를 곱해 나가죠? 지금 등비수열인데 앞에서부터 이제 두 개씩 묶은 거야. 그러면 여 앞에 동그라미에다가 r제곱을 곱했을 때 뒤에 동그라미 그 합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등비급수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이 r제곱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앞에 동그라미를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앞에 동그라미는 1-r분의 2r 더하기 1-r분의 2r 제곱이잖아요. 이 값이 만약에 양수가 되면은 얘도 이제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얘가 양수면 그 다음 것도 양수, 플러스를 곱하니까 계속 양수 더해 나가면 값이 점점 커지겠죠? 자, 근데 이 값은 음수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부호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1-r분의 2r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1 플러스 r이 남고, 자, 얘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여기까지 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지. 그다음 1 플러스 r은 1 플러스 r은 네, 플러스죠.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동그라미 두 개 내가 요렇게 더했을 때 이 값이 뭐니까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곱해서 얘 만들어지니까 얘도 그럼 마이너스지. 그 다음에 또 플러스 곱해서 세 번째 동그라미 만들어서 또 마이너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더해나가는 구조이므로 네, 최대값은 여기서 끊기거나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족하는 이 자연수 m값을 p라 할 때 그 p는 뭐 아니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p는 여기서 끊기면 2 또는
여기 네 번째에서 끊기면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P가 2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P 자리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3B3은 3B3 더하기 2B2가 돼서 B2가 0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항이 지금 얘잖아요. 지금 분자가 6이니까 절대 얘는 0이 될 수 없죠. 따라서 P는 4가 되고요. P 자리에 4 집어넣으면 3B5는 3B3 더하기 2B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계산을 해주는 거야. 3B5가 뭐야? 지금 다섯 번째 항이니까 얘죠. 그러면 1-R분의 6R은 자, B3이 얘잖아. 그러니까 R 1-R분의 2에다가 세배하니까 6 더하기 B4가 얘죠. 그럼 6이 12가 됩니다. 그럼 6 날려주시면 이렇게 되고 양변에 R 곱하기 1-R을 곱해줄게요. 그럼 R의 제곱은 1 더하기 2배의 R 곱하기 1-R. 자, 넘어오시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3R 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1은 0, 3, 1, 1, 1 마이너스가 돼서 네,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이 케이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답을 구해봅시다.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이제 B1, B2, B3, B4, B5부터의 이건 이제 뭐 등비 급수가 되겠죠. 우리가 전부 다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시그마 여기 가지고 와서 써볼게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홀수 번째 항들이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지. 얘네들은 다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합니다. 자, 마이너스 붙여서 바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R 3승 1-R분의 2. 자, 두 번째 항은 그대로 써주시고 세 번째 항 또 마이너스 붙여줘야겠지? R 1-R분의 2. 네 번째 항 그대로 쓰고 자, 다섯 번째 항부터는 등비 수열이 되니까 등비 급수가 되겠죠. 그걸 참고로 지금 공비가 R이기 때문에 수렴합니다. 그러면 네, 1-R분의 이렇게 될 건데 자, 공비가 정확히 얘기하면 R이 아니라 마이너스 R이죠. 왜냐면 지금 절대값이니까 이 마이너스에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일 거거든. 그러니까 홀수 번째 항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가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비가 R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지. 1-R분의 그러니까 1 플러스 R이 되는 거야. 자, 초항이 뭐예요? 네, 마이너스 붙여서 1-R분의 2R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4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4 이렇게. 자, 계산해보자. R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7분의 1 그리고 3분의 4 그러면 날려주시면 얘는 2분의 81 얘는 9분의 1이니까 96에 54 마이너스 3분의 1 얘는 3분의 4 2는 4 플러스 2분의 9 더하기 6 자,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되시고 이렇게 날리면은 네, 2분의 1 여기는 3분의 2가 돼서 네, 4분의 3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2분의 90이니까 45 더해주시면 99 더하기 6은 105가 되죠. 거기다가 4분의 3 더한 거에 바깥에 4가 있으므로 네, 420 더하기 3 정답은 423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미적분까지 전문항 해설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